세계적으로 뭐 스포츠카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고출력 차에서도 이런 밸런스가 나오고 이 정도 돼야 비로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델 하나, 뭐 코나 하나 이거 가지고는 사실 현대가 세계적인 수준에 왔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스포츠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가 양산차라든지 좋은 가격에 좋은 품질을 버무려내는 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에 온 게 맞아요. 하지만 스포츠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출발입니다. 근데 출발이 좋아요. 출발이 좋죠. 출발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대로만 성장을 하고 경영진이나 또 결정권자들이 뻘짓만 안 하면 앞으로 5년 후의 현대, 10년 후의 현대 그리고 N스포츠가 많이 바뀌겠죠. 많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M이라든지 AMG는 벌써 70년대 출발을 했고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축적된 데이터가.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불과 몇 년 만에 다이다이 서겠다라는 그 자체가 욕심인 거죠. 예, 그러니까 N 출시하고 나서 AMG, M하고 비비지 마세요. 그거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쪽팔린 짓이고 또 설레발쳐서 욕먹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비비지 마시고 N은 N 길로 가세요. 계속 커리어를 쌓아가시고 그리고 데이터를 축적해서 좋은 차 300마력대의 N 출시하시고 400마력대의 N 출시하시고 500마력대 궁극적으로는 이제 BMW나 AMG에 펼쳐갈 수 있는 막 600마력 오버되는 그런 고출력 차까지 가서 N의 영역을 만들어내야지 비로소 인정을 받습니다. 이 차 하나 가지고 거동이 잘 나왔다고 해서 야 너희들 이제는 뭐 다 씹어먹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N 출시해가지고 또 M하고 AMG 갖다 놓고서 뻘짓 안 하겠죠. 그 기아에서 그 왜 만들어가지고 파나메라하고 640 그래서 뭐 스팅어가 더 낫더라 뭐 이런 막 동영상 만들어서 뿌렸는데 아 진짜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골프보다 낫다가 아니라 골프 수준까지 왔다. 골프 거동은 이제는 부럽지 않다.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낫다. 그러나 소재는 진짜 싸구려는 맞아요. 이게 소재가 다 플라스틱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장재가 지금 가격 덜어낸 것만큼 저렴해요. 그런데 이 내장재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가격 대비 어떤 품질 뭐 이런 거 빼고 출력이나 거동적인 측면에서는 골프가 부럽지 않습니다. 지금 골프를 사실 이유가 없어요. 나는 뭐 브랜드 중요하지 않고 내장의 고급스러운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거동적인 측면에서 펀드라이빙 즐기는데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즐기려면 밸런스가 답이에요. 이거 사시면 돼요. 이 가격에 이 정도 보여주는 차는 없죠.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1000만원, 2000만원의 가격까지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전체적인 품질이 다 좋진 않아요. 그런 건 아닌데 성능이나 거동에서는 충분히 그 정도의 가치는 하니까 그 면에서는 인정합니다. 어쨌든 현대가 이런 200마력대 지금 이제 스포츠의 시작이 200마력대거든요. 그러니까 펀드라이빙에서 아주 엔트리가 이제 200마력서부터 시작인데 요즘 시대는 그렇죠. 옛날에는 뭐 100마력만 돼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N이 지금 275마력이니까 275마력이면 스포츠 세단이나 스포츠 쿠페 하대치라고 보면 아주 엔트리는 아니고 뭐 미들 퍼포먼스 정도 되는 그냥 준수하게 즐길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베스트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 수준에서의 거동이라든지 성능적인 가치 면에서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기어 수동 제가 또 아반떼 스포츠 수동을 타고 있잖아요. 그 기어 변속감이 살짝 강화됐어요. 약간 시프트 하기가 약간 무거운데 절도감은 더 있고 수동 변속기가 이 게이트라고 그러죠. 1단 게이트, 2단 게이트, 3단 게이트, 4단 게이트, 5단 게이트, 6단 게이트 이게 이제 정확하게 왕자가 아니고 살짝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단, 3단 게이트가 살짝 가까워서 너무 가까워요. 가까워서 이제 그거를 익숙하지 않으면 자꾸 3단 넣어요. 1단 넣어야 되는데 3단을 넣는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고 우리가 이제 흔히 명품이라고 하는 그 변속감 포르쉐 수동이라든지 아니 뭐 86 수동도 토요타 상당히 86 상당히 괜찮거든요. 걔랑 비하면 들어갈 때 약간 허우적대는 느낌이 있어요. 정말 미세하게 약간 놀아요. 약간 노는데 약간 살짝 그런 점들만 딱 잡으면 얘도 정말 끝장나는 변속감을 주고 예전에 있는데. 그 제네시스 쿠페의 그거는 비교가 안 되죠. 헐렁한 변속기하고는 좀 차원이 많이 다른데 근데 이제 그 1번 게이트하고 3번 게이트는 좀 약간 좀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번하고는 또 멀고요. 그리고 이제 5번에서 6번 갈 때도 직선으로 안 내려가고 살짝 틀어요. 밖으로 빠졌다가 들어가고 빠지고 넣고 하는 느낌은 괜찮아요. 이게 수입차들 수동 변속기를 보면서 왜 이렇게 못 만들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변속감이라든지 뭐 조작감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금 양 PD가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되게 힘들어하네요.
말이 없어요. 코너링 중에 악셀을 떼느냐 마느냐, 떼고 밟은 데 따라서 차가 동작의 거동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롱코너, 긴 코너를 네. 한참 들고 가는 코너에서 아까 여러 번 동작을 제가 바꿨잖아요. 그러니까요. 악셀을 뗐다 밟았다. 그러면 이제 라인이 좀 부푸네? 이러면 악셀을 떼면 되고, 좀 가속을 할 수 있네? 라면 밟으면 되니까, 진입 속도의 마진을 적게 가져가도 전체 세이프티 마진은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속도가 높게 진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그래서 양 PD님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골프 GTD까지도 안 나오는 동작이에요. 네. 골프 GTD는 왜 안 나오냐면 엔진 리스판스가 느리죠. 네, 느려서 네.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GTI나 돼야 그 동작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골프 GTI급의 동작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드치의 정석이자 이 전륜구동 해치백에서 골프 GTI 움직임을 따라가는 해치백이 그동안 없었거든요. 네. 지금 이 벨로스터가 그 동작을 거의 비슷하게 내고 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의미가 거죠. 있는 겁니다. 네, 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차를 잘 다루시는 분은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라는 뜻은 아니고, 차를 잘 다루시는 분은 코너 진입에서 차를 옆으로 던지고, 네. 거기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탈출을 해 나가실 수 있는 그걸 뒷받침해 주는 차인 거예요. 그렇죠. 얘는. 네. 그 현대는 왜 잘 팔리는 차들은 거동이 멍청하고 안 팔리는 차들이 거동이 좋죠? i30도 안 팔리고 벨로스터도 이게 잘 팔린 차는 아니에요. 네. 미국에서는 뭐 3만 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3만 대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아니겠죠. 그래도 네. 이렇게 안 팔리는 건 아니에요. 이게 미국에서는 이제 카테고리가 뭐 스포티카 정도로 네, 네. 분리가 될 텐데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퍼스트카. 예, 생애 퍼스트카. 첫 차. 네, 뭐 그런 차 개념일 텐데. 근데 아무래도 현대가 우리나라 메이크니까 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잘 안 찾아주니까 못 파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이게 이제 기본이 2,200만 원에다가 네. 풀옵션을 하면은 뭐 2,900, 뭐 거의 3,000? 네, 거의 3,000까지 가는데 3,000만 원을 만약에 주고서 이 차를 사라 그런다 그러면 안 사죠. 안 사죠. 기본형으로 가면 소나타 막 위에 널렸는데. 그렇죠. 뭐 네. 소나타도 살 수 있고 네. 아반떼를 사도 이거보다 저렴하게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세단인데 네. SUV를 가면은 뭐 스포티지 투싼도 살 수 있는 돈인데 네. 네. 구태여 이런 작은 또 비대칭 3도의 이게 4도어죠 4도어 네, 네. 예, 4도어의 차를 사겠나. 예. 악셀 페달이 오르간 스타일이냐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이냐, 네. 그 두 가지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냐면 오르간 페달은 발 뒤꿈치가 딱 눌려진 상태에서 그대로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발이 움직일 때 신발바닥하고 페달 면하고 사이에 슬립이 안 생겨요. 네. 그래서 조절하기가 더 선명한데 이런 것들은 조금 그런 점에서는 차이가 불리한 점은 있거든요. 근데 수동이라면 네. 힐앤토 쓰기에는 오르간 페달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불편해. 왜냐면 오르간 페달은 힐앤토가 힐로 이렇게 밟아야 되는데 각도가 잘 안 페달 맞거든요. 아래쪽을 밟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되게 조절하기 힘들어요. 네. 네, 수동은 얘가 낫습니다. 네, 저는 항상 수동을 타보면 클러치를 안 밟고 이제 기어를 많이 바꾸는데 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레버 매칭이 되면서 쏙쏙 들어가는 게 그 감도 굉장히 좋네요. 뒤는 좀 단단한가? 뒤에 앉는. 아니요, 큰 차 가면 괜찮은데 그냥 오늘 너무 세게 움직이니까. 이게 아까 속도가 되게 빨랐어요. 엄청 빨랐어. 나도 느껴. 근데 나는 이렇게 세이프티 마진 그 한계 내에서 같은 마진을 두니까. 어? 이게 그동안 윗대가리가 문제였던 게 맞아. 그러니까. 윗대가리가 차를 모르는, 그러니까 많이 파는 데만 그러니까. 치중을 한 거죠. 근데 어차피 이 차가 많이는 안 팔릴지 모르지만 현대의 분위기를 바꿔놓을 그러니까 거고. 이미지도 바꾸고 내부 분위기도 바꿀 거 아니야. 자, 그럼 한국 타이어처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 타이어가 국내 영업의 85%가 해외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대도 지금 이렇게 되면 내수 시장에서 내수가 무너지면 현대 지금 문제예요. 네. 현대가 무슨 남미하고 뭐 유럽이나 뭐 인도, 중국 신흥 시장에서 강세를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GM이나 토요타에 밀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해외 시장은. 네. 그러니까 현대가 살아나려면 내수가 무너지더라도 해외로 버텨야 되는데 네. 지금 이런 차들이 해외에 나가서
판매가 되거든요. 이런 네, 게. 네. 우리나라 소비자들처럼 차를 해외에서는 그렇게 선택 안 해요. 제가 볼 때도 현대가 이제 국내 소비자들의 눈치만 봐가지고는 네. 그 입맛에만 맞춰서 차를 만들면 곧 무너져요. 왜냐면 가성비 그거 소리치는 걸로 나가면 이제 중국한테 바로 잡히거든요. 잡혀요. 예? 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 시장을 잡아먹기 전에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다른 밸류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뭐 스포츠의 N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네시스라든지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걸 빨리 안착시켜야 돼요. 네. 우리가 코나 전기차 극찬했습니다만 이거 코나가 말은 예를 들어서 현대차의 전기차의 앞날의 청신호다? 네. 웃기는 소리예요. 왜냐면 코나 전기차 보조금 안 받으면 5천만 원인데 그런 비슷한 품질의 차는 중국에서 3천만 원 언더로 막 팍팍 나와요. 이번 2천만 원 언더의 전기차도 막 세고 셌어요. 물론 뭐 기본적인 마무리라든지 주행거리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인프라가 지금 중국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코나 전기차가 하나가 잘 나왔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차세대 동력원인 전기차에서 현대차의 앞날이 밝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전기차라는 그 속성만 매달릴 건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뭘 사든 그 네임 밸류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네임 밸류의 가치를 빨리 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치를 쌓는다는 게 뭐 코너링 공작이 됐든 아니면 그 메이커의 청정한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응? 정말 이 메이커는 살려줘야 되겠다. 우리의 브랜드라는 그런 마음을 사람들한테 심어준다든지 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그걸 빨리 만드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들이 국내에서 안 팔린다 그래서 만들 가치가 없다. 이건 진짜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체질 개선을 해야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체질을 만들어야 뭐 운동을 하던 아니면 뭐 장수를 하던 그게 기본이에요. 현대가 지금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왜 우리가 병 날 때도 명예현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막 매출 떨어지고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게 현대에서는 동아줄이에요. 그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고 롱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대는 이런 기조로 해서 계속 분위기를 바꿔나가야 됩니다. 네. 그게 현대가 앞으로 살아나는 길이에요. 경영진이 좀 더 뚝심을 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계속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랜저 IG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 좋은 차 아닙니다. 그 국내에서만 잘 팔리는 차예요. 현대도 그거 알기 때문에 해외에 안 냅니다. 그게 경쟁력이 세계적이면 현대가 그걸 세계적으로 왜 안 풀어요? 미국 시장에 풀고 유럽 시장에 풀고 다 풀죠. 근데 풀어봤자 안 나가거든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전용 모델로 지금 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차가 정말 국내에서 잘 팔리기 때문에 시장은 거짓말 안 해. 정말 좋은 차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차입니다라고 뭐 말을 할 수는 있을 텐데 그거를 비어만이랑 같이 연결을 시켜가지고 네. 비어만이 들어온 이후에 나온 차니까 차 진짜 좋아졌어 막 이렇게 막 상관없어요. 이렇게 네. 오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거 그게 다른 거예요. 비어만, 알버트 비어만 총괄이 추구하는 방향과 지금 현대가 달라져 있는 이런 밸런스라든지 코나 또 아이서티의 그 방향과 그랜저 아이즈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랜저 아이즈는 예전에 그 편안하면서 그냥 뭐 실용적이면서 넓으면서 그냥 스포츠 맛을 가미한 정도고 지금 이 차는 완전히 체질 개선을 한 차입니다. 전혀 달라요. 안방 호랑이에요. 그랜저 아이즈는. 그러니까 안방 호랑이가 이런 차들은 세계 시장에서 유럽 시장에서 통합니다. 미국 시장이든 뭐 유럽 시장이든 어딜 내놓든 소비자 풀이 넓고 충분히 포용할 수 있는 밸런스를 갖추고 있어요. 이런 차들은 세계적인 상품성에서 어느 정도 도달이 돼 있고 같은 세그먼트에서 절대 강자인 골프에 비벼볼 수 있는 만큼의 지금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준비만 되면 현대도 얼마든지 소나타 그랜저를 이렇게 맛깔나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는 캐시카우인데 네. 그거를 막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응? 어찌됐든 간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바꿔야죠.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야 소비자들도 늘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랜저의 전륜을 그렇게 딱딱하게 10년 전에 해놨다 그러면 네. 그 차 아무도 안 샀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스포츠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또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조금 더 진보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단순히 맛만 이렇게 내지 마시고 거동에서 확실하게 밸런스로 체질 개선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인스턴트로 맛을 낸 건지 아니면은 우려낸 맛인지 그걸 구분할 능력만 조금 생기면 네. 뭐 현대도 가짜 맛을 만들진 않겠죠. 그렇죠. 네. 네.
우리나라가 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세대 교체가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자동차도 그런 시점에 온 것 같아요. 9세대의 예전의 가치에 좀 프레임이 좀 왜곡돼 있는 네. 그런 가치를 느꼈던 세대가 이제는 지나가고 네. 정말로 글로벌한 가치를 제대로 판단할 줄 아는 새로운 소비자들이 네. 신흥 소비자들이 시장을 선도를 하니까 기업들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칼날을 바꿔야죠. 네. 네. 근데 현대가 그 출발점이 나쁘진 않네요. 네. 물론 뭐 이런 컴팩트에서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지금 수준이지만 네. 요게 이제 좋은 기운이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예. 거동이나 밸런스에서 잘 잡혀 있고 세계적으로 통할 만한 상품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게 그 네 모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아반떼 스포츠는 스타트고. 스타트기 때문에 좀 애매해요. 네. 약간 좀 애매합니다. 근데 아이서티하고 코나하고 밸런스터는 유럽에 가든 뭐 미국에 가든 어딜 가든 네. 통할 수 있는 네. 상품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인 야구 정도 수준에서의 그 성과를 가지고 네. 정말로 우리가 프로 하이엔드급에 왔다. 네. 그래서 우리 다 잡아먹을 만큼 이제 경지에 올랐다 이렇게 비비지 마시고요. 그렇게까지는 네. 아직은 절대 아닙니다. 증명이 안 된 거죠. 네. 네. 또 200마력, 300마력, 400마력, 500마력, 600마력의 각 세계는 네.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300마력에서의 이런 거동, 네. 400마력대에서 이런 거동, 이런 거동들이 나와주고 증명을 하면 비로소 인정을 받지. 네. 지금 요 엔트리 스타트에서 딱 만들어낸 이 거동 가지고 이제 다 씹어 먹을 거야. 설레발치지 마시길 바라요. 밸런스 단점이 하나 더 있죠. 아 시끄러. 네, 너무 시끄러. 시끄러워. MVH도 좀 덜 돼 있고 네. 공회전 때 진동도 좀 많이 타고 들어오는 것 같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녹화하느라고 네. 네. 그 가상 사운드를 다 꺼버렸거든요. 네. 근데 가상 사운드를 켜면 진짜. 그 하체 소음 이런 거 잘 안 들리실 거예요. 아, 네. 너무 그거는 시끄러워. 맞아요. 맞아. 아이고 드디어. 우리 구내 식당에 왔다. 자, 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군내 식당에 왔으니까. 구내 식당에 왔으니까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밥 먹고 가겠습니다. 밥 먹고 오겠습니다. 네. 내리기 힘들겠네. 네. 잠깐만 요거 열어주면 내릴 수 있는데. 신발도 신어. 정말 지금과 함께다 지금과 함께. 여러분 보셨죠? 제가 이렇게 실려 다닙니다. 내가 너무 웃긴다 지금. 끝.